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예상원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 대통령 탄핵, 네. 이게 사실은 이제 뭐 3월 중순쯤으로 네, 지금 예측되고 예측이 있죠. 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 건가? 네. 그리고 여론 동향은 어떤가? 그런데 갤럽에서는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59%, 반대한다는 여론이 35%로 다른 여론조사보다는 좀 차이가 많이 났죠. 예, 간격이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도층이, 사실은 중도층이 선거는 좌우하지 않습니까? 예, 한 20%. 10 내지 15%의 그런 네. 중도층. 네. 그래서 중도층을 자배한다. 그래갖고 중수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중수청. 중도, 수도권 청년. 청년, 중수청. 2030. 아, 그래서 이 중도층의 성향이 아주 중요한데 이 탄핵에 대해서도 중도층은 찬성이 70%고 또 정권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도 62%에 이를 정도로 탄핵 결정이라든가 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경우 그런 결정적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이것은 여론조사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헌재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렇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이 임명 논란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는 이 국회 측 손을 들어준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청구인 자격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국회 본회의 의결도 안 거치고 우원식 의장이 국회의장이 권한쟁의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헌재에서는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찬성한 예. 5명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세 사람은 별개 의견이라고 소수 의견이죠. 반대 의견은 아니고 찬성을 하는데 하는데 그게 소수 의견을 좀 달아달라. 결의는 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예.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후에 예. 국회 결의가 있었다. 예. 그 결의를 의결로 본 거죠. 예. 의결의 실질을 가졌다. 예.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 문영배 소장 권한 대행과 이 민주당 간에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각본이 있는 거 아니냐. 원래는 지난 3일에 이 권한쟁의 심판 의결을 하려고 했는데 2시간 전에 예. 취소를 하고 10일 날 다시 변론을 재개했는데 뭐 그때도 한 1시간 정도 하고 끝냈어요. 예.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문영배 재판관이 한 거 아닙니까? 국회 측에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좀 허용해 주세요. 그러니까 문영배 재판관이 힌트를 준 거죠. 그 본회의 의결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날짜까지. 예. 예. 그게 지금 뭔가 이 문영배 소장과 민주당 간에 일종의 짜고 친 고스톱이냐, 짬짬이가 된 것 아니냐, 그런 지금 의구심을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시중에는 예.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 로펌이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시중에 저는 뭐 그렇게 동의하진 않는데 예. 우리 헌법재판소를 너무 좀 모욕하는 말 같아서 헌법재판관 하나하나에 뭐 문제는 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를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문제가 우리가 내심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뭐 짬짬이가 있는지 커넥션이 그건 있는지. 알 길이 없죠. 그렇지만 이 진행되는 걸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아까 말씀하신 3일 예. 바로 2시간 전에 변론 재개 결정을 하고 그 전부터 최상목 권한대행이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이 국회 의결 없으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국민들 여론이 막 들끓으니까 그 선고하기 2시간 전에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이게
최상목 측에서 주장한 국회 결의 결력 이걸 주장하니까 찜찜했는지 예. 문영배 대행이 그거 해라. 그 시간까지 그렇게 다 주고 이게 근데 문제가 그러면서 이번 헌법 결정에는 예. 국회 결의는 필요 없다는 식으로 그 결론을 내렸어요. 5명은.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왜 했는지. 예. 그러니까 국민들 하도 그 비난 여론이 쇄도하니까 예. 그걸 잠시 무마시키고 그래 형식적으로라도 이 국회 결의를 통해서 어떤 정당성을 확보해 주자.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 3명 지금 별도 의견 낸 3명도 예.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게 이게 그 소추 요건인데 예. 그러니까 그 제소 요건인데 그걸 갖다가 나중에 그걸 갖다가 그 보완한다고 흠결을 보완했다. 보완한다고. 그러니까 찬성을 왜냐하면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나중에 그걸 보완하면 됩니다. 취소할 수 있는 거는. 취소할 수 있는 거. 근데 원래 무효는 예. 우리 민법 이거는 이제 민법의 원리지만은 원래 무효는 보완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법이 그렇습니다. 예. 취소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미성년자가 그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된 재산을 처분할 때는 친권자 예. 아버지나 어머니의 승낙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안 하고 할 수 있잖아. 18살 먹은 예. 애가 예.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한테 준 부동산을 갖다가 그거 어리니까 모르고 처분했어. 그러면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보니까 동의 안 했으면 본래는 취소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이거 가격도 적당하고 예, 추후에 동의를 해주면 취소할 수 있는 건 가능하다. 근데 본래 무효. 그러니까 한 5살, 6살 먹은 애가 부동산을 할 리는 거의 뭐 상상은 안 되지만 했다. 그건 의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건 무효예요. 예. 그건 아버지 어머니가 나중에 동의를 해도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다. 그러면은 이번에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이거는 이 국회 의결이 없으면은 네. 국회의장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그 요건이잖아요. 각하사유잖아요. 그게. 예. 그건 무효란 이야기. 각하사유라는 거는 무효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문영배 소장 대행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 힌트를 준 것은 우리가 의결할 수 있도록 선고를 그렇게 내릴 수 있도록 좀 명분을 만들어 주세요. 그거의 명분이에요, 명분. 짜고 친 거라고 그러니까 봐야죠. 법률 요건 이런 거는 개나 줘라. 예. 이거는 우리가 명분 만들어 하겠고 그다음 3명이 반대했을 거 아닙니까? 얘들도 찬성하게끔 또 5대3 나오고 4대4 나오면은 이게 또 시끄럽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국회 그 민주당 측의 어떤 조언에 의해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아까 저 3명 별도 의견 좀 비겁하다. 정당하게 나가라겠죠. 이거는 그거 무효기 때문에 국회 결의 나중에 있더라도 예. 이건 정당화되지 않는다. 각하해야 한다. 물론 통과는 5대3으로 통과는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지금 헌법재판소가 저는 그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 몇 분은 아주 절친하게 아는 분도 있지만은 지금 헌법재판소가 어떤 그 광풍에 예. 휩쓸려가는 느낌, 어떤 법률을 다루는 그 법정이 아니고 예. 완전히 정치화된 예. 이런 법정. 그러니까 그 우리 그 6.25 때 인민재판. 인민반장인가 뭐 예. 있잖아요. 뭐 완장 완장 차는 차고. 사람. 이건 법이 필요 없어요. 이거 우리 몽둥이로 때려 죽이자 하면 그냥 법이고 뭐고 즉결 처형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헌법재판소가 너무나 정치화돼가 정치적인 재판소는 맞지만은 예. 이번에는 너무나 정치화돼 있다. 정치를 하면 안 되죠. 완전히 이거는 재판소 이런 재판소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 폐지론도 엄청나게 나오는 게 예. 너무 정치를 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 마흔역을 무리를 해가면서 서둘러서 임명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그것은 결국은 탄핵에 필요한 의결 종족수 6명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탄핵의 그렇죠. 경우는 그렇죠. 3분의 2 이상을 얻어야 하니까 9명 중이면 6명. 어쨌든 6명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 권한쟁의 심판은 절반이면 되니까 5명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게 5대3으로 나눠지고 모양이 그러니까 흠결을 보완해 갖고 이 세 사람도 전체적으로는 동의를 할 수 있고 소수에게만 낼 수 있도록 명분을 주자. 네. 이렇게 갖고 짬짬이가 된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결국은 이거 지금 5명으로는 의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지금 분명한 것은 4명 아니었습니까? 네. 우리법 출신 3명, 네. 거기에 정경미 네. 재판관까지 해서 4명에다가 김영두 재판관이 왔다 갔다. 어떤 때는 이쪽으로 손을 들었다가 또 어떤 때는 이번에는 또 문영배 쪽에 손을 들어주었는데 그래도 5명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5대3으로 하면은 이 기각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6명을 채워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은혁을 지금 이렇게 예. 그 딴 재판 한덕수 대행 거 뭐 전부 다 늦추면서 예. 이렇게 신속하게 하는 거는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 내부에 지금 이견이 분명히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다. 왜냐하면 3명이 예. 우리도 뭐 마음엔 안 들지만 동조할게 이러면요. 문영배 재판관이나 민주당 쪽에서 마은혁을 이렇게 그 여론의 비판을 받아가면서까지 할 이유가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저번에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4대4 예. 이번에 뭐 8대0이지만 5대3 예. 이런 걸로 볼 때 지금 3명은 지금 분명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예. 문영배로서는 그런 지금 성향이 또 어떻게 딱 보수 중도 성향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섞여 있으면 헷갈리는데. 예. 그래서 거기다가 그 김형두 재판관까지 확실한 우리 편이라고 예. 100% 우리 편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이 김형두 재판관도 이게 3명이 끝까지 안 하겠다. 그래 대통령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예. 살아났을 때 뭐 불이익이 오겠습니까? 많은 여러 가지로 이 분위기가 완전 또 바뀌잖아요. 예. 이럴 때 어떤 걸 걱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3명을 갖다가 그 중에 1명만 끌어들이면 되거든. 5명이 되면은 1명만 끌어들이는 되니까. 거는 그래도 쉽죠. 이게 대세다. 네, 대세다. 아니냐. 하면 또 그거 지금 민주당 말처럼 8대0 가능성도 있어요. 그 정도면은. 예. 6명이 돼버리면은 국론 분열 운운하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3명은 조금 문영배가 그럴 것이다. 좀 마음이 조금 어두울 것이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정통 판사들, 법관 출신들 같으면 있죠. 이번에 문영배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 엄청난 제항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한 서너 번 말씀드렸는데 법관들이 실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고 저렇게 판단할 수 있고 한쪽 주장이 이렇다 해도 우리 주장이 이렇다는데 절차는 명백한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문영배가 지금 임의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 허영 그 명예교수, 석자 교수입니까? 석자 교수입니다. 경희대. 그분이 10가지의 지금 헌법재판소에 위법 사례를 말했는데 이게 다 뭐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3명의 재판관 분명히 마음에 지금 그 표현은 못해도 분노가 치솟고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문영배 등 제일 문제가 형사소송법을 준용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거는 있죠. 피고인한테 유리할 때는 형사소송법을 빼도 돼. 예. 그런데 피고인한테 불리하게 할 때 형사소송법 배척하는 거 이거는 있죠. 법조인의 양심과 상식을 완전 버린 겁니다. 예. 어쨌든 뭐 그런 꼼수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고 예. 보는 게 합리적으로 맞습니다. 판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결국은 헌재가 의결을 했으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것을 수용하느냐 마느냐 임명을 하라고 즉시 하라고 했지만 그 시기가 즉시라는 게 시간이 어느 정도냐 예, 예. 그게 무슨 보름이냐 한 달이냐 뭐 이런 정해진 것은 정해진 것은 뭐 없으니까. 입법 뭐 몇 년 걸려도 안 하는 것도 있는데요. 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최상목 권한대행도 예. 헌재의 판단을 존중을 하겠다 하면서도 결정문을 충분히 분석을 해서 관련 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겠다. 이것은 당장 하지는 않겠다. 그런 뜻이죠. 아니 그리고 그 입장은 예전에 안 할 때 입장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최상목 지금 권한 대행이 이 문제에 자기가 얽혀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예. 이 계속 권한 대행을 계속 하게 되면은 가능하지만 한덕수 지금 총리 예.
지금 탄핵에 관한 결정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다가 맡기면 되지. 자기가 또 탄핵 그 그러니까요. 오물을 뒤집어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최상목 권한 대행으로서는 또 명분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제처, 법무부 이거 의견 구하겠다. 국무회의인데 내가 그 국무회의 지금 의장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냐. 국무회의에서 하는 거 아니냐. 의견을 따라야지. 국무회의의 의견을 청취를 해야죠. 지난번에 안 했다가 안 했다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지금 계엄도 지금 그거 지난번에 헌재 재판관 2명 임명할 때도 국무회의 의결이라든가 의견 청취 절차가 없었다 해갖고 김문수 장관이라든가 네. 여러 사람들이 아주 강하게 항의를 그러니까요. 했지 않습니까? 왜 당신 혼자 결정을 하느냐?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게 비판적인 입장이란 말이에요. 법무부도 그럴 것이고 우리 그 행정부의 유권 해석 기관은 법제처하고 법무부거든요. 두 군데서 이거는 부당하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저 최상목 대행으로서는 임명하기 힘들고 그다음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면은 또 합의해 오라 그럴 거야 아마. 물론 마 후보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는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게 실질적으로도 일반적인 힘듭니다. 실질적으로도. 생각인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헌재 이 심판이 문영배 권한대행 입장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보니까 도대체 이거 5대 3이 돼가지고 안심이 안 된다. 안 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은혁을 임명을 촉구를 하고 임명을 시키도록 해가지고 변론 절차를 갱신 절차를 거치더라도 좀 몇 주가 더 늘어지더라도 그렇게 해야 6명이 채워지겠다고 한다면은 민주당 지금 그렇게 갈 가능성이 그렇죠. 민주당은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지상 목표인데 무슨 마흔 뭐 기일 늦어지고가 뭐 문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6명만 확보되면 뭐 6명이 확보 안 되면 기각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헌재가 탄핵 심판을 뭐 2달, 3달 이렇게 늦출 수는 없잖아요. 3월을 넘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헌재가 그러니까 하면은 헌재가 뒤집을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헌재가 지금 양쪽 분위기가 팽팽하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해도 지금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헌재도 그때 우리 지난번에 고 교수님이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개헌하고 해야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타협책이 될 수 있어요. 탄핵 안 하고 빨리 물러가는 거 개헌하고. 그래서 헌재도 지금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문영배 대행과 민주당 간에 무슨 각본이 짜여진 각본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받고 있어서 헌재 공정성 또 객관성이랄까 이런 또 권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손상이 됐다. 그게 이제 어떤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국민들이 승복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래도 헌재 재판관들은 물론 정치적 성향을 외면할 수는 없는 거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헌법이나 법 위반 또는 양심 이건 아무 관계가 없고 정치적 성향, 이념적 성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딱 결정이 나오면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요. 뭐 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변론하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국민적 여론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법원은 있죠. 절차를 진행해서 결론을 내는 거고 헌재는 결론을 내놓고 절차를 거기에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되느냐? 아니 그러니까 그 뭐 신속 공정 다 중요한데 절차를 어겨버리면은 아무리 신속 공정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